한 바구니에 모든 계란을 담으면 안 됩니다. 네, 너무 뻔한 말이죠. 같은 산업의 회사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시장 변동성에 취약해집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딨냐? 또 아는 척하네.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 게이츠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미국 폐기물 처리 회사인 웨이스트 매니지먼트와 리퍼블릭 서비스 모두에 투자한 겁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주식 조언을 빌 게이츠가 모르는 걸까요? 그럴 리가 없겠죠. 이 폐기물 회사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꼴통이 들어있는 게 아닐까요? 사실대로 말씀드리자면 원래는 부동산 PF를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PF의 올해 대표적인 키워드는 태영건설이 있었죠. 그런데 태영건설 뒤에 태영그룹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태영건설의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나온 기업 중 특이한 기업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에코비트라고 부르는 기업입니다. 에코비트는 국내 폐기물 매립시장 1위를 차지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 에코비트를 2조 700억에 달하는 금액으로 IMM 인베스트먼트가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이 인수전에 참여했던 또 다른 펀드사는 칼라일 그룹이었는데 세계 3대 상호 투자 펀드 운용사 중 한 곳입니다. 원래 에코비트의 기업 가치는 최대 3조 원으로 봐야 한다는 기사와 많은 폐기물 회사가 인수합병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부동산에서 폐기물 회사로 바꿨습니다. 에코비트 다음으로 1조라는 금액으로 거래된 KJ 환경이 있습니다. KJ 환경은 EQT 파트너스가 인수했는데 그 유명한 스웨덴 발렌데리 가문이 운영하는 펀드 회사이기도 합니다. 쓰레기와 폐기물, 더럽다는 생각이 먼저 들지만 돈 많은 사람들한테는 이게 너무나도 사랑스럽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수익이 난다는 근거가 있으니까 쓰레기를 사랑하겠죠. 폐기물 처리 단가는 예전과 비교하면 계속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배출량도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물가도 오르고 인구도 늘었으니까 느는 게 당연하지, 바보야. 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이 있다면 23년과 24년 인수합병 시장은 이 폐기물 사랑이 유독 눈에 띄었다는 겁니다. 24년 상반기 인수합병 전체를 놓고 보자면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높은 금리와 전쟁 리스크, 그리고 미국 대선도 해소되지 않았던 시점이었으니까요. 지금은 트럼프가 다시 한번 대통령으로 당선됐지만 상반기만 하더라도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불안한 요소가 많으면 시장은 신중해집니다. 특히 인수합병을 통해 돈을 버는 투자회사는 돈이 될 만한 확실한 아이템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선택은 쓰레기 처리 회사였습니다. 국내 기준으로 벌써 5건의 대규모 인수합병 거래가 있었고 미국 기준으로는 236건의 인수합병이 있었습니다. 글로벌 인수합병 거래 건수와 금액은 줄어도 폐기물은 반드시 잡는 겁니다. 폐기물 회사를 사들이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심지어 불안정한 시기였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이들이 폐기물 산업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 현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폐기물 산업을 하고 싶으시다고요?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제대로 말씀드리자면 폐기물 사업 허가를 받기 위한 과정이 어려워도 진짜 너무 어렵습니다. 폐기물 사업자를 내기 위해서는 세무서나 홈택스에 서류를 낸다고 해서 발급되는 게 아닙니다. 폐기물 사업 계획서를 작성한 뒤 제출해야 하는데 환경부와 같은 기관에서 이 계획서를 기반으로 시설 환경성 조사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을 수집하고 운반하는 과정과 폐기물 소각 또는 매립과 같은 처리 과정, 처리된 폐기물을 재활용, 가공하는 과정과 같은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라도 결격사고가 있으면 허가가 나오기 쉽지 않겠죠. 폐기물 산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만으로는 결코 할 수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폐기물 처리할 공간이 필요한데 이 폐기물 처리시설을 반대하는 주민들도 설득해야 합니다. 지금도 처리시설을 놓고 수많은 시위가 벌어지는데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기존 폐기물 사업체가 이미 시장을 꽉 쥐고 있으며 신규 플레이어가 시장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많은 이해관계와 시간과 돈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근데 투자한다고 해서 통과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수요와 공급, 제일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폐기물 배출량과 처리를 희망하는 사람들의 수요는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요를 해결해줄 새로운 공급자가 못 들어오는 겁니다. 여기서 발생되는 이득은 시장을 선점하고 버티는 기존 업체가 독식하게 됩니다. 입장을 바꿔서 돈 많은 펀드 회사의 매니저가 됐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리고 당신에게 폐기물 산업에 돈을 벌어오라는 오더가 떨어졌습니다. 분명히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큰 맥락 기준에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새로운 폐기물 스타트업에 투자하기, 이미 운영 중인 폐기물 처리회사 인수하기, 어떤 게 더 효과적일까요? 당연히 돈과 시간 모두에서 이득을 볼 수 있는 인수합병을 선택해야죠. 그리고 그런 매물이 만약 시장가보다 훨씬 낮게 나왔다면 어떨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에코비트가 딱 그 케이스입니다. 태영그룹은 워크아웃 신청으로 어쩔 수 없이 에코비트를 시장에 풀 수밖에 없었지만 태영건설 부동산 PF 문제가 없었다면 절대로 내놓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의료 폐기물과 같은 특수 폐기물 시장도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보입니다. 특수 폐기물의 단가 상승도 그 끝을 모르고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공급자가 늘어야 단가나 과잉 수요가 맞춰질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펀드 회사들도 회사 한 개만 인수하는 게 아니라 연관된 모든 회사를 인수하는 볼트온 전략을 취하는 중입니다. 예시를 들자면 폐기물 처리 회사와 재활용 회사를 같이 인수하면서 세트 메뉴처럼 만드는 겁니다. 사업체 한 개만 팔았을 때는 시장 가격대로 맞춰지겠지만 먹기 좋은 세트 메뉴로 만들었다면 시장가보다 훨씬 높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패턴을 본 제 입장에서는 타노스가 인피니티 스톤을
물건을 수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일평균 폐기물 발생량이 1톤 기준 18만에서 51만으로 약 180% 증가했습니다. 글로벌 폐기물은 어떨까요? 당연히 늘었겠죠. 폐기물 증가를 예측한 보고서가 있는데 16년에는 20억 톤이었던 쓰레기가 30년에는 26억 톤으로 늘 것 같다는 예측이 있었습니다. 증가한 쓰레기만큼 폐기물 처리 시장 규모도 같이 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 국내와 글로벌 폐기 처리 시장 규모를 예측한 도표가 있습니다. 국내는 15조에서 23조로 증가하는 중이고 글로벌은 2000조에서 3000조로 증가하는 중입니다. 이 1000조 규모의 시장을 독점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래서 펀드 회사가 이 폐기물에 미쳐있는 겁니다. 특히 기존 폐기물 사업체를 어떻게든 인수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상태입니다. 실제로 미국 폐기물 시장은 정말로 뜨거웠는데 23년만 하더라도 236건의 인수합병이 이루어졌습니다. 22년에는 143건이었는데 22년과 비교하면 65%가량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 뜨거운 폐기물 사랑에 빌 게이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폐기물 업체인 웨이스트 매니지먼트와 리퍼블릭 서비스에 거액을 투자했는데 이 두 업체는 미국 폐기물 시장의 26%, 20%를 차지하고 있는 대기업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란을 한 바구니 담지 말라는 투자 조언이 있습니다. 시장 변동성이 취약해지기 때문인데 만약 은행 주식 5개 정도를 구매했다고 가정해보죠. 근데 갑자기 정부가 은행에 대한 권한 일부를 규제해버린다고 발표하는 겁니다. 그러면 은행 산업 모두의 주식이 폭락할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겹치는 포트폴리오 구성을 피하라는 뜻인데 빌 게이츠는 폐기물 처리하는 두 기업 모두에 투자했습니다. 빌 게이츠가 관리하는 캐스케이드 인베스트먼트를 통해 리퍼블릭 서비스의 주식을 약 1,400억 정도 매집했습니다. 이 매수를 통해 보유 지분을 34%로 늘렸는데 게이츠 재단은 3조 규모의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재단 포트폴리오 기준 1위는 마이크로소프트고 그 다음이 웨이스트 매니지먼트입니다. 워렌 버핏이 운영하는 버크셔 해서웨이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폐기물 산업은 준수할 투자 규칙이 없습니다. 그냥 나오면 주워가야 하는 돈다발입니다. 그래서 에코비트나 KJ환경처럼 대형 폐기물 회사가 나오자마자 거대 펀드 기업이 달려드는 겁니다. 근데 시장 상황 때문에 강제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에코비트처럼 특수한 케이스가 없는 이상 신규 펀드 회사나 개인 투자자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매물은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너무 딱 잘라 말하면 좀 별로죠. 너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옆으로 빠져 뭐 이렇게 들리니까요. 근데 맞는 말입니다. 기존 산업으로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폐기물 산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명 웨이스트 테크라 불리는 분야입니다. 어떤 산업에는 당연히 기술이 필요하지만 폐기물 산업은 디지털 전환이 빨랐다고 보기에는 살짝 어렵습니다. 폐기물 디지털 전환에 대해 활발하게 이야기 시작된 것은 2010년대 이후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22년과 23년에 관련 학술 자료도 많이 발행됐던 것을 보면 이제 몸풀기는 끝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폐기물 산업은 운송, 저장, 처리 이 세 가지 과정이 매끄럽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는 이 세 가지 과정의 빠른 전환 또는 생산력을 높여주는 기술이 적용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 리퍼블릭 서비스는 폐기물 차량을 전기 차량으로 교체하는 중에 있습니다. 폐기물 수거 차량 특성상 시끄러운 엔진 소리가 나는데 전기차로 바꾸면 소음 공해와 자동차 연료가 해소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트럭 제조업체 중 하나인 헤일에서는 로봇 아미 장착된 모델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폐기물 수거 차량을 보신 적 있으시면 아시겠지만 폐기물 차량에 폐기물을 넣기 위해서는 사람이 쓰레기통을 옮기고 내리는 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하역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로봇 팔이 장착된 모델을 사용하면 그런 위험도 일부 해소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동운전까지 도입되면 어떨까요? 폐기물 차량 혼자서 이동하고 수거하는 일이 가능해질 겁니다. 그래서 이 폐기물 배차의 효율성을 높이는 시스템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쓰레기통은 도시 곳곳에 있는데 교통 상황은 매일 달라집니다. 그때마다 교통 상태를 체크해서 최적의 폐기물 수거 경로를 짜주는 시스템이 있으면 어떨까요? 그리고 쓰레기 양이 많지 않으면 굳이 들릴 필요가 없겠죠. 핀란드의 한 회사는 이 쓰레기통에 센서를 부착해 쓰레기 양을 감지해 수거 차량이나 관련 플랫폼에 정보를 제공하는 기술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폐기물 산업은 신규 플레이어가 시장에 들어가기는 너무 견고한 산업입니다. 그런데 기존 플레이어들이 좀 더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은 다른 접근 방법일 겁니다. 폐기물 산업과 같은 산업을 경제적 해자를 갖춘 산업이라고 합니다. 해자는 외부 침입을 방어하기 위해 성 주위에 구덩이를 파고 물을 채운 방어 시설입니다. 폐기물 산업은 허가와 규제라는 든든한 해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자를 공략하는 방법은 예로부터 다양했습니다. 물에 독을 푸는 경우도 있었고 구덩이를 메꾸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니면 장거리 포격을 가하는 방법도 있겠죠. 결국 해자라는 게 만능이 아니라는 겁니다. 폐기물 산업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는 거지 거길 우회해서 참여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열려 있습니다. 회사 인수합병, 적대적 인수고발. 솔직히 우리 삶에서 이런 단어는 거리감이 좀 있는 편입니다. 그래도 1년에 한 번 정도 인수합병 트렌드와 관련된 보고서를 읽어보면 사회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인수합병을 한다는 것은 그 산업이 겉으로 보이는 것 말고도 많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개인적으로는 3일 회계법인에서 발간한 M&A 시장 트렌드 보고서를 추천합니다. 경제 초보자가 보더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정리되어 있는데 보고서를 통해 펀드 회사들의 다음 전장을 살펴보면 탄소 중립과 관련된 탄소 포집 그리고 에너지 저장과 항구 역할을 담당하는 에너지 탱크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에너지를 생산한 가공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그 에너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집중하는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찾아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정말 많은 곳이 인수합병 시장입니다. 내용상 어려운 이야기가 많았지만 이 치열한 인수합병 시장을 토대로 여러분만의 이득을 얻어가시기를 바라며 오늘의 내용도 여기서 마무리합니다.